자, 교과서 92페이지 역학적 시스템과 힘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시스템이라고는 앞에서 나왔듯이 개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말 뜻으로 하면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자, 모임이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인 거다라는 거고, 중요한 단어는 상호작용을 해야만 한다. 그냥 모여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임을 개라고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 일정한 운동 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구 시스템하고 생명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힘의 종류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다섯 가지 힘이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는 중력 나와 있고요. 쭉 가고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전기력 나와 있고요. 그 아래줄에 보시면 자기력, 그리고 탄성력과 마찰력. 물론 중학교 때 부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다루지는 않도록 하고요. 자, 먼저 중력이 뭔지를 보니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랍니다. 어떤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이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전기력에는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들 사이에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 그리고 탄성력과 마찰력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중에 마찰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종류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분류를 하는데요. 직접 닿아야만 작용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서 접촉력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거고요. 접촉해야만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는 힘으로는 비접촉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발음은 접촉력, 비접촉력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접촉력에는 뭐가 있느냐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탄성력과 부력, 마찰력 이런 것들이 접촉력에 들어가고요. 우리 책에는 두 가지만 등장을 하고 있네요. 비접촉력,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에는 중력과 전기력, 자기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력과 자기력, 중력은 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고요. 이 안에서 또 두 가지가 성격이 비슷한데 이렇게 전기력과 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요.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인자는 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과 서로 밀어내는 힘, 척력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인력, 그 다음에 척력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척이라고 하는 건 배척하다에서 나온 겁니다. 밀어내다라는 얘기입니다. 배척하다의 그 척자입니다. 밀어내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건데 중력의 경우에는 오로지 인력만 존재합니다. 척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을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전기력과 자기력을 간단하게 그냥 정리만 하는 차원에서 가보시면
전기력은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네, 전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력은 뭘까요? 바로 자석사이라고 하는데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자, 자기라고 하는 거를 자기적 성질 또는 뭐 자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N과 S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걸 자기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N 또는 S를 띠고 있는 것들,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힘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힘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힘이란 뭐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바꾸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힘. 한 10번 이상 여러분들 이걸 써보면서 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힘은 뭐라고요? 네,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앞에 거부터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야 될 건 바로 변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힘은 뭐다? 변화다. 그래서 이 힘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힘은 변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다 힘 때문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은 변화의 원인인데 어떤 걸 변화시키지? 모든 걸 다 변화시키냐? 그건 아니고 모양, 물체의 모양하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은 뭐다? 네, 변화의 원인이다. 무슨 변화? 모든 변화야? 아니, 그건 아니고 모양이나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야.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양 변화를 관찰하면 저 물체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걸 봤어요. 지금 야 저거 물체 지금 운동 상태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관찰을 했으면 역시 할 수 있는 말은 뭐다?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모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운동 상태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네, 여러분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력하고요. 운동 방향을 이야기해요. 자, 운동 상태가 뭐라고요? 속력과 운동 방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운동 상태라고 한다. 속력은 또 뭐라고 하느냐? 여기 속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말로 하면 네, 빠르기라고 하는 우리말이 또 있죠. 그래서 지금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과학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딱 따져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뭐 대충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에서 틀리게 돼요. 의미 전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점수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럼 과학이 좋지 않아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용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운동 상태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힘이 뭐라고 그랬죠? 힘이란 그렇죠.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운동 상태는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라고 했고, 또 속력은 빠르기라고도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떻게 말이 변화하겠어요? 힘이란, 그렇죠. 모양 변화의 원인이다. 또는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또는 속력 변화의 원인이다. 또는 운동 방향 변화의 원인이다. 또는 빠르기 변화의 원인이다. 이게 다 맞는 거죠. 힘이 이렇게 5가지를 전부 다 변화시켜야만, 동시에 변화시켜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변화하더라도 뭐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다?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자, 힘이 작용한다, 작용했다,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힘의 작용이라는 말도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양이 변화했네 무슨 뜻이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운동 상태가 변화했다 무슨 뜻이에요? 힘이 작용하고 있다. 빠르기가 변화했는데 마찬가지죠. 힘이 작용하고 있다. 야 저건 속력과 운동 방향이 같이 변했어. 괜찮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변하더라도 뭐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상태가 바뀐다. 빠르기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길어서 말을 좀 줄여봤습니다. 어떻게 줄였느냐?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쳐서 속도라고 하자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속도는 뭐라고요? 속력 또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합친 걸 속도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체가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자, 이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봤더니 A하고 B가 이렇게 각각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10m/s로 B도 10m/s로. 자, 그러면 이 A, B는 어떻게 운동하고 있느냐? 속력과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A는 10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속력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마찬가지로 10m/s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는 둘이 같습니다. 속력은 같은데 속도의 경우에는 오른쪽과 왼쪽 서로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속도는 운동 방향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 B는 속력은 같다. 그렇지만 A, B는 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는 정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힘의 정의 할 때 했던 걸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겠네. 자, 힘이란 뭐다? 모양 변화, 운동 상태 변화, 속력 변화, 빠르기 변화, 운동 방향 변화의 원인이다. 에다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뭐? 속도 변화의 원인이다. 라는 말도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어요? 용어가 막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많이 추가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어 단어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배운 영어 단어로 따지게 되면, 거의 추가된 게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10단어도 지금 채 안 나왔잖아요. 네, 이 정도 단어는 조금 외워주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외울 것들이 좀 있으니까 외울 것들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어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해줍시다. 첫 번째, 네, 운동 상태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다. 속력은 빠르기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치면 속도. 운동 상태는 결국은 그럼 뭐가 돼요? 속도와 운동 상태는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자, 또 나와요? 예, 여기서 한 가지만 이 힘과 관련돼서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힘은 속도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속도의 변화. 자, 이 속도 변화를 과학에서는 뭐라고 또 줄여서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뭐 가속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도자를 더 붙이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만 하네요. 가속도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한다? 속도 변화를 의미한다. 가속
많이 들어보셨죠? 가속이란 보통 뭐예요? 가속, 속도가, 그렇죠.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죠. 네, 속도가 감소한다는 건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속도가 감소한다는 감속이라고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속과 감속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학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과학에서는 물론 설명을 할 때에는 감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속도가 줄어드네, 감속하고 있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용어로서 감속이라는 용어를 따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감속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할 때에는 가속도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속은 마이너스 가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은 플러스 가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중에 생략이 가능한 건 뭐죠? 그렇죠. 플러스 1에 있는 플러스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은 그냥 1 이렇게 쓰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에서 이 가속 앞에 있는 플러스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말이 됩니다. 왜 까다로우냐면 가속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면 이게 속도 증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문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항상 읽으면서 가속이라는 말이 지금 속도의 변화라는 의미로 쓰였는지 아니면 속도 증가의 의미로 쓰였는지는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감속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따로 쓰지 않고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가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절대 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속도가 증가한다는 말로 바뀌기 때문에 감속이라는 표현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이 이렇게 두 개로 쓰인다. 자, 지금 이제 정리는 다 됐습니다. 힘과 관련되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나오는 용어들이 전부 정리됐어요. 첫 번째는 속도라는 말, 두 번째 가속도라는 말, 이 두 가지가 지금 추가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중학교 때 배우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힘이 뭐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힘이란 모양과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다르게 바꿀 수 있다면, 모양은 뭐 따로 쓰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운동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상태는 뭘로? 속력과 운동 방향으로 일단은 나뉘어야 되고요. 운동 상태하고 같은 말로 속도라는 말도 존재한다. 속도가 뭐기 때문에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쳐서 속도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힘은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라고 했는데, 힘은 운동 상태 대신 쓸 수 있는 말 뭐? 속도 변화의 원인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속도 변화의 원인이라는 말, 속도 변화 대신에, 아까 속도 변화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가속도가 바로 속도 변화라고 했으니까 힘이 뭐다? 다시 하나가 더 나오네요. 자,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죠, 가속도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가 하나 더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힘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운동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용어는 지금 다 나왔어요. 되게 많아 보이지만 단어로 따지면 이미 알고 있었던 단어 외에 새로 나온 단어는 속도와 가속도,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문단 좀 더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나와 있는데, 중력은 지구상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도 계속 작용한다. 생명체도 지구상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행성들,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성들 같은 경우에도 태양의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하고, 달은 또 지구의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력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력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앞에서 탄성력과 마찰력, 이거는 정말로 설명도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마찰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마찰력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마찰력이란 뭐냐?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접촉하고 있는 면에서, 줄여서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찰력이 뭐라고요?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도와준다, 방해한다? 예, 그렇죠. 방해하는 힘이다. 네, 따라 해보세요. 공부하실 때 영어 공부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많아요. 힘이 작용한다, 네, 마찰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평소에 쓰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고 큰 소리로 읽는 게 입에서 익숙해지면 머리에서도 더 잘 생각날 수 있어요. 자, 마찰력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접촉하고 있는 면이라고 하는 거죠. 접촉을 해야만 작용하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만 작용합니다. 움직이려고 해야만 돼요.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아도 접촉한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운동을 방해한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방해하는 게 뭐예요? 속도가 나는 거를 방해하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데 기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왜 이게 중요하느냐? 아까 앞에서 중력이라는 거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마찰력인데,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 상황을 접하게 되면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것만 봤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물체를 봤을 때 우리는 가다가 멈추게 될 거라는 걸 보통은 알고 있죠. 이 가다가 멈추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두 가지 때문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마찰력입니다. 지구상에서는 공기가 없는 곳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찰력의 영향을 항상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경우에도 이 중력의 영향을 항상 받고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항상 뭘 받고 있다? 네, 마찰력과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마찰력 중에 하나로서 뭐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늘 받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에 대한 해석 자체를 잘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하면서 마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 사진도 한번 보시고요. 전 각각의 예시들, 중력과 탄성력, 정렬, 자, 이런 마찰력의 이런 예시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뉴턴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뉴턴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와 있네요. 자, 뉴턴이라고 하는 아저씨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중력 법칙과 세 가지 운동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은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중력에 대해서 이 뉴턴이라는 분이 정리를 잘 해놨다라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은 중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 효과를 미치게 되고 상호작용할 때 쓰이는지를 정리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이 아니라 사실 하나예요. 이 두 가지는 중력 법칙과 세 가지 운동 법칙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중력 법칙, 중력이 어떤 식으로 운동을 일으키고 운동을 변화시키는지,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뉴턴의 중력 법칙이고 세 가지 운동 법칙입니다. 자, 첫 번째로 중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줄에 중력은 뭐다? 그렇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큰 의미일까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만 중력인지, 아니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 힘만 중력인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힘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의미로 쓰인 거겠죠. 뭐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렇습니다. 질량입니다. 자, 중력은 뭐가 있어야만 존재한다?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어야만 생겨나는 힘이에요. 질량에 의해서 생겨나는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중자는 무겁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무거울 중자, 그 다음에 힘은 력은 힘력자겠죠. 그래서 이 무겁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의미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상호작용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호작용하는 거에는 뭐 인력이라든지 이 의미 자체가 서로 간에 주고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도 청력도 둘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상호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상호작용이라는 말보다는 끌어당기는 힘.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뭘 끌어당기냐면 질량이 있는 물체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력은 다시 한번 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네, 중력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문장은 힘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서로 당기는 중력이 쌍으로 나타난다 라는 말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물체, 아까 얘기했던 질량이 있는 이 두 물체가 중력으로 서로를 당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서로를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의 힘으로 서로 동시에 쌍으로 끌어당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구하고 사과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사과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과도 질량이 있겠고요. 당연히 지구도 질량이 있겠죠. 자, 둘 다 질량이 있으니까 둘 간에는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중력이 작용해서 당길 텐데 당길 때 지구만 사과를 당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도 사과를 당기고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이 두 가지 힘이 쌍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고 이 쌍으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힘은 두 개의 힘은 서로 지구는 사과를 자기 방향으로 지구 방향으로 사과는 지구를 자기 방향이니까 사과 방향으로 끌어당기다 보니 서로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만큼은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의 크기는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상합니다. 지구가 질량이 훨씬 큰데요. 사과가 질량이 훨씬 작고 그러면 지구가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사과가 훨씬 작은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오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한쪽에서만 힘을 가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고 지구하고 사과가 서로를 당기면 누가 움직이죠? 그렇죠. 사과가 움직이죠. 사과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과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해서요. 이건 이제 뒤쪽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이 상황을 한번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으면 뭘 하면 되느냐? 벽 또는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 문고리를 잡고 바퀴가 굴러가는 의자를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문고리를 잡고 문고리입니다. 문고리를 잡고 네, 밀거나 당기는 걸 해보세요. 네,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사과와 지구가 서로를 당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문을 살살 당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끌려가시죠? 문을 세게 당기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끌려가시고요. 문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버티고 있겠죠. 이 문을 이제 열고 한번 해보세요. 문을 닫지 말고 열고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당기면 물이 같이 가죠. 문도 자기한테 아마 딸려오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세게 당기면 마찬가지로 문도 여러분들한테 빨리 오겠죠. 여러분들이 살살 당기면 문도 여러분들을 살살 당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세게 당기면 문도 여러분들을 세게 당긴다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힘이 서로, 여러분들은 살살 당기고 문은 여러분들 세게 당기고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지구와 사과 간에도 질량이 있는 물체들이 서로 힘을 줄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거나 당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건 경험을 해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중력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뉴턴이라는 분이 중력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죠. 중력은 뉴턴이 정리한 거 아래쪽에 있죠.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아래줄에 보시면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커진대요. 그러면 질량이 작아지면, 그렇죠, 중력도 작아지겠죠.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 하나도 커지고, 하나가 작아지면 나머지도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비례 관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중력은 질량과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비례라고 하는 기호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중력은 비례한다. 뭐와? 질량과. 우리말이 아니니까 우리말 순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 기호를 써놓고 읽는 방식이에요. 중력은 앞에 거부터 중력은 비례한다. 질량에. 그런데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이걸 짧게 줄여서 앞에 있는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서 쓰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자, 근데 가깝다가 무슨 뜻이죠? 크다예요, 작다예요? 거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거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가깝다는 건 뭐예요? 거리가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작을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네요. 거리가 가까우면 중력은 커지고,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요? 중력은 작아지겠죠. 하나가 작아지면 나머지 하나는 커지는 관계, 인공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중력과 거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중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단은 얘기부터 써볼게요. 중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근데 문제는 반비례라고 하는 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쓰는 기호는 수학 기호를 갖다 쓰는데 반비례라는 기호는 따로 있지 않고요. 비례라고 하는 기호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써버리면 중력은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력은 거리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거를 중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대로 써있는 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중력은 빨간색으로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중력은 뭐라고 할 수 있다? 거리 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이 표현 두 개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써놓고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자,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A 물체와
B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A 물체와 B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거리를 1이라고 합시다. B의 질량은 이것도 역시 1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이라고 해볼게요. A는 변화시키지 않을게요. 두 개가 동시에 변하면 어려우니까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질량이고요. 값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거리예요. 자, 그럼 중력과 질량과 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냐를 보니까 중력과 질량부터 해보자고요. 자, 질량이 처음에 10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중력의 크기를 보니까 중력도 10이에요. 질량을 2배를 합니다. 얼마로? 20으로. 그러면 중력이 얼마나 되느냐? 네, 20이 되겠죠. 몇 배? 2배가 똑같이 됩니다. 질량을 5로 얼마야? 2분의 1로 줄이면 중력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분의 1로 역시 줄어서 5가 됩니다. 네, 똑같아요. 그래서 중력이 10이면 질량이 10일 때 중력도 10. 2배로 하면 2배로 커지고 2분의 1로 줄이면 2분의 1로 커지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비례관계라고 한다. 네. 자, 그런데 거리도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질량이 아니라 이제 거리를 놓고 중력과 거리와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라는 건데요. 자, 거리가 얼마였더라? 네, 1이었죠. 네, 맞아요. 1. 중력이 그때 얼마냐?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거리를 2배로 키워봤어요. 2로요. 그러니까 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중력은 2분의 1로 줄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나와 있듯이 거리분의 1이니까 중력은 거리분의 1에 비례하니까 거리가 2배 가면 중력도 2분의 1이 된다. 거리가 10배가 되면 중력의 크기도 네, 거리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10분의 1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리를 한번 줄여볼까요? 거리를 이번에는 100분의 1로 줄입니다. 100분의 1로 줄여요. 그러면 중력이 어떻게 되느냐? 100배가 된다. 곱하기 100. 이렇게 되면 네, 비례관계가 아니라 반비례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리를 1에서 거리가 1에서 2로 2배가 늘었죠. 자, 거리가 1에서 2로 2배가 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력이 2분의 1배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가 됐냐면 4분의 1배로 곱하기 4분의 1이 된 거예요. 자, 다시요. 이상하죠? 분명히 거리는 2배 커졌는데 요 거리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으면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데 4분의 1배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해서 또 해봤어요. 거리를 10배로 키워봤어요. 똑같이요. 거리를 10배로 키워서 똑같이 측정을 해봤어요. 중력을 실제로.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10분의 1이 된 게 아니라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얼마요? 네, 100분의 1이요. 중력이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로 줄어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죠? 10분의 1이라고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4분의 1배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100분의 1배인가? 그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똑같이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키워봤어요. 똑같이 100분의 1배로 거리를 줄여봤어요. 그럼 아까 어떻게 됐죠? 100배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가 됐느냐? 10,000배가 됩니다. 중력이. 자, 그럼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네, 이미 찾은 친구들이 있네요. 2에다가 뭘 해주면 이렇게 될지를 한번 보니까 2에다가 원래는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4분의 1이 했다. 2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2는 4니까 4분의 1 맞나요? 10분의 1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0분의 1이 되었다. 이거 봐라. 10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10 곱하기 10은 100이니까 100분의 1 맞나요? 100배가 될 줄 알았는데 10,000배가 되었다. 100 곱하기 100, 100의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많이 되는 거죠.
알겠다. 예.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알아낸 건 뭐다? 중력과 거리와 관계에서 알아낸 건 중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야. 그럼 위의 칙은 어떻게 바뀌어요? 중력은 거리분의 1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도 결과적으로 거리가 아니라 거리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 걸로 이렇게 중력은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력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제곱 빼먹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제곱 없이 거리라고만 쓰게 되면 비례 반비례를 붙이면 안 돼요. 거리가 커지면 중력이 작아지고 거리가 작아지면 중력이 커진다. 요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게 되면 과학에서는 무조건 틀린 얘기가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자, 아래쪽 이야기는 앞에 우리가 힘의 정의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의 정의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갈게요. 앞에서 우리 정리했던 거. 자, 힘 뭐라고 그랬죠? 모양이나 운동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라고 했었죠. 모양이나 운동상태 변화의 원인 중에서 모양은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앞으로는 생략하고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생략을 하고 선생님이 모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힘이 모양 변화 당연히 할 수 있지. 이거는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하지 않아도 1, 2, 3, 4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처럼 모양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힘은 모양 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힘은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이게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힘은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다른 말로는 힘은 속도 변화의 원인이다. 속력과 운동 방향 변화의 원인이다. 빠르기와 운동 방향 변화의 원인이다.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힘은 가속도의 원인이다. 이렇게 있었죠. 네, 가속도는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 가속도라고 하는 게 뭐다?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한다. 그러면 가속도는 왜 나타난다? 그렇죠. 바로 힘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다시 가볼게요. 중력은 뭡니까? 힘이죠. 중력도 힘이면 중력도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중력도 역시 힘이기 때문에 중력 역시 네, 힘이니까 뭘 할 수 있다? 속도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운동 상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속력 변화 또는 운동 방향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힘이니까 속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 속도 변화를 뭐라고 한다? 가속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가속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우셨으면 그래서 뒤쪽에 있는 설명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중력 또 한번 볼까요? 태양과 행성 사이의 중력이 무슨 일을 하냐면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있는 중력은 뭘 한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원인이 된다. 공전이라고 하는 게 네, 중력이니까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가 공전이 변화입니까? 예,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고 한다면 태양이 여기에 있고요. 자, 이 주변을 행성들이 돌아다닌다고 볼게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봤을 때 여기 행성이 이 위치에 나왔을 때 8군데만 살펴보자면 행성들이 이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은 행성을 끌어당기겠죠. 중력으로. 태양의 중력이 행성을 끌어당겨요. 근데 행성들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태양은 여기로 당기는데 행성은 이쪽으로 날아가려고 하니까 결국 이 두 개가 영향을 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위치에 있을 때 다시 한번 행성은 일로 가려고 하는데 태양이 이쪽으로 가운데로 또 당기니까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서 여기에 도착하게 되고, 자, 맨 위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일로 날아가고 싶은데 태양이 아래로 당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렇죠, 방향이 계속 바뀐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자, 세 번째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을 정확하게,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만 과학 공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등속 운동에서 등은 뭐겠어요?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등은 일정하다. 속은 뭘까요? 그렇죠. 속력 중에서 밑에 속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속력이다라고 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직선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방향이 일정할 때 사용해요. 자, 그러면 다 나왔네요. 등속 무슨 뜻이에요?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말이고, 직선 무슨 뜻이다? 방향이 일정하다. 그럼 결국 등속 직선 운동이란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힘이 뭐라고 그랬죠? 네, 힘은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모양 생략입니다. 모양도 당연히 변하겠죠.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을 뭐라고 한다? 힘이라고 한다. 운동 상태 변화가 뭐였죠? 운동 상태란 속력과 운동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속력 변화가 없다죠. 그럼 결국 뭐예요? 힘이 없다 이런 얘기겠네요. 물론 운동 방향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한번 볼까요? 방향도 일정하네. 그럼 속력과 방향이 다 일정하다는 건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니까 운동 상태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럼 운동 상태가 변화하지 않았다니까 힘이 있다 없다? 네, 힘이 없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등속 직선 운동이란 뭐다? 힘이 없는 운동이다. 힘이 0일 때 일어나는 운동이 등속 직선 운동이 된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존재하지 않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한번 볼까요? 등속도 운동이 뭔지 한번 볼까요? 속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속력과 빠르기를 합친 걸 속도라고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면 속도도 변하지 않는 운동이 되겠네요. 자, 등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속도는 뭐였냐면 속력과 방향. 결국 뭐예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다른 표현이지만.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볼게요.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속도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가속도란 속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등은 뭐였어요? 네,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속도가 변화하는데 일정하다. 이거 많이 여러분들 헷갈리세요. 속도가 일정하다와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다른 뜻이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속도가 일정하다와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가 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실제 예를 들어보시면 돼요. 어떤 공이 움직이는데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 4초일 때를 보자고요. 자, 0m/s로 있었던 어떤 물체가 있는데
1초일 때도 0m/s, 2초일 때도 0m/s, 3초일 때도 0m/s, 4초일 때도 0m/s인 물체가 있어요. 자, A 물체고요. B 물체는 어떻게 돼 있느냐? 1초일 때 2m/s였습니다. 1초일 때도 2m/s였고요. 2초일 때도 2m/s, 3초에서도 2m/s, 4초에서도 2m/s요. 자, 이건 과연 무슨 운동일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자, C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 C라고 하는 물체는 0초에서는 0m/s였고요. 1초에서는 1m/s가 됩니다. 2초에서는 2m/s, 3초에서는 3m/s, 4초일 때는 4m/s로 가고 있어요. D 하나 더 갈게요. D는 공간을 좀 넓혀야 되겠네요. 자, D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0초일 때는 0m/s, 1초일 때는 1m/s예요. 2초일 때는 3m/s, 3초일 때는 6m/s, 4초일 때는 10m/s가 나왔어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A는 뭘까요? A는 처음에도 0, 이게 무슨 뜻이죠? 정지라고 하는 거죠. 네, 정지 상태고요.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네, 마찬가지로 정지 상태죠. 2초일 때도 정지, 3초일 때도 정지, 4초일 때도 정지. 다 뭐예요? 정지 상태. 그러니까 A는 운동을 한다, 안 한다? 네, 운동하지 않고 정지 상태의 물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B 한번 볼게요. B. 속력이 0초일 때도 2m/s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운동 상태고요. 자, 운동을 하는데 1초일 때도 2m/s, 2초에도 2m/s, 3초에도 2, 4초에도 2m/s. 어떻게 돼 있어요? 속력이 어떻죠? 네, 일정한 운동이 하고 있죠. 일정하다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등. 속력을 줄이면 속.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렇죠. 등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됩니다. 모든 물체는 다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1학년 때는 이거밖에 안 다뤄요. 직선상의 운동만 다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는 A는 운동이 아니니까 직선상이라고 해봐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정지 상태일 뿐이고요. B는 그렇죠. 등속 운동을 하는데 직선상 운동이었으니까 결국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C 한번 볼까요? 아, 맞다. 등속 직선 운동은 다른 말로는 네, 등속 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등속도 운동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C 한번 볼게요. C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C는요. 0m/s가 정지 상태였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1 운동을 하네요. 지금 벌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운동에 변화가 생겼죠. 자,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면 0에서 1초로 되면서 1m/s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1m/s가 증가했죠. 자, 1초에서 2초가 되면서 또 어떻게 됐냐면 1m/s가 또 증가했네요. 2초에서 3초 될 때도 마찬가지로 1m/s가 증가했고요. 3에서 4초 될 때도 1m/s가 증가했네요. 어라, 이거 봐라. 결국은 이건 뭐죠? 증가한 속도죠. 즉, 가속도가 되겠네요. 근데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일정한가요? 아니면 가속도가 변화하고 있나요? 가속도가 일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일정은 뭐라고 불렀어요? 등. 그래서 이건 뭐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 D 한번 볼게요. D. D 처음에는 0m/s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1m/s가 증가했죠. 자, 그 다음에 1에서 2초 사이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얼마? 2m/s가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3에서 6초 사이에는 그렇죠. 3m/s가 증가했고요. 6에서 10초 사이에는 4m/s가 증가했고요. 이게 뭐예요? 증가했어요. 속도의 증가. 뭐라 불렀죠? 속도의 증가 또는 변화니까. 네, 가속입니다. 네, 가속도가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가속도가 같아요, 안 같아요? 일정은 하지 않죠. 네, 그럼 이건 무슨 운동이라고 부르느냐?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등가속도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만 부르냐면 그냥 얘는 그냥 가속 운동하는구나, 또 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라는 거랑 등속도, 그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등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 같은 말이고요. 네, 등속 직선 운동.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등속 직선 운동이요. 그 다음에 네, 등속도 운동. 얘네 둘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말. 네,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 속도 변화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그렇죠. 속도가 변화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등속도 운동은 힘이 0인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힘이 0이 아닌 반드시 힘이 존재하는 그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모든 물체는 질량이 있기만 하면 중력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중력의 정의고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있다 없다? 물체라고 하는 건 질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물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물체는 원래 질량이 있는 거. 질량이 아예 없으면 물체라는 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빛 이런 것들 우리가 물체라고 부르지 않죠. 질량이 없으니까.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이 있긴 있지만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중력도 작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너무 작아서 효과 관찰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무게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무게는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뭐와 질량과 많이 혼동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무게라고 하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셨죠? 중력이라고 배우지는 않았을 거고 뭐라고 배웠냐면 질량과 무게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고 무게의 단위는 뉴턴을 쓴다라고 했었고 1kg에 작용하는 무게는 얼마냐면 9.8 뉴턴이다. 어디에서? 지구에서.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같은 값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 무게가 바로 뭐냐면 중력의 크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무게와 중력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주 공간에 나가면 무중력 상태라고 하는데 이 무중력 상태에서 사라지는 거 어떤 물체가 있어요. 1kg짜리 물체가 있으면 벽돌이라고 합시다. 자, 이 벽돌을 우주로 갖고 나가요. 무중력 상태로. 그러면 이 벽돌의 질량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무게가 사라지나요? 그렇죠. 무중력 상태라고 하는 건 중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 물체가 만약에 저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으면 요 눈금에 1kg이라고 나올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물체를 지구가 아래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해서 여기 밑에 놓여 있는 용수철 저울이 눌리면서 용수철 저울이 압력을 받아갖고 찌그러들면서 여기 있는 눈금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무중력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중력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중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더 이상 용수철 저울을 누르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용수철 저울은 아무런 변화를 네, 일으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올려놨을 때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 요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0kg이 나온다. 여기서 0kg은 무게예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은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써야 되는데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안 쓰다 보니까 킬로그램이라고만 그냥 나와 있는 걸 사용하다 보니까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킬로그램 중의 개념으로 쓰인 거고요. 이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건
킬로그램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해서 킬로그램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kg 중을 우리는 얼마로 정의를 했냐면 9.8뉴턴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킬로그램 중이라는 것도 아마 중학교 때 나오기는 했을 건데 지금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 1kg에 작용하는 중력은 9.8뉴턴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이 9.8뉴턴이 바로 뭐다? 중력에 해당한다 라는 것도 명확하게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달로 가든 우주로 가든 줄어들지 않은 건 뭐죠? 물체가 그대로 있는 한 질량은 변함이 없는 거고 무게는 중력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세게 당기느냐 약하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용철조울이 찌그러지는 정도가 달라질 테니까 무게값이 중력값이 달라져서 무게값도 다르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중력과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중력,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중력,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 크기를 한번 잘 보시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쌍으로 가는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 크기를 잘 보시면 어때요?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이 크기랑 이 크기는 같죠? 화살표의 방향만 반대고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중력 이 화살표의 크기와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가 같죠. 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같은 힘으로 서로를 당길 때는 반드시 같은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 지구는 세게 당기는데 태양은 살살 당긴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거고 당연히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지구는 똑같죠. 사과와 지구 간에 힘쓰기를 하니까 지구가 들어가 있고 태양과 지구 간에 또 힘쓰기를 하니까 지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구가 기여하는 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사과와 태양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이 질량 차이만큼 힘의 크기는 커져요. 여기 있는 화살표는 편의상 이만큼만 그린 거고 실제 사이즈를 보자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뭐만큼? 사과와 태양의 질량 차이만큼 중력의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1시간이 조금 넘어가 버렸네요. 1시간 이내로 하려고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94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